불과 한 2년 전쯤이었나요? 기술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근데 벌써 그 얘기가 속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패스트 컴퍼니 기사를 보면서 이 현상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 AI 붐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그 질문 잘 만드는 전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막 찾았었죠. 맞아요. 엄청난 연봉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 역할이 정말 순식간에 위상이 확 달라졌다는 거를 좀 봐야 해요. 처음에는 그 뭐랄까 기술 전문 지식이 크게 필요 없어 보이니까 AI 분야에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진입장벽이 낮아 보였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열기가 식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우선은 AI한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능력? 이게 이제 뭐 특정 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거의 모든 역할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탤런제니어스의 CEO 말콤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AI가 이미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다. 이 점도 중요해요. AI가 스스로를 잠식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AI 자체가 점점 똑똑해져서요.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아, 사람이 할 일을 AI가 대신하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나 업무 영역으로 너무 빨리 편입된 거예요.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요즘 엑셀 전문가, 파워포인트 전문가 이렇게 따로 직함을 달고 뽑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정확해요. 그냥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기술처럼 된 거네요. 네, 프랭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기술에 비유했거든요. 아하. 분명 가치는 있는 기술인데 그것만을 위한 독립적인 직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 속도가 진짜 놀라운 지점이에요. 새로운 역할이 딱 뜨자마자 거의 동시에 그냥 보편적인 기술로 흡수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요, 그 기사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애초에 기업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뽑긴 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도 짚어볼 만해요. 이게 그냥 좀 과장된 열풍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인디드 하이어링 랩의 경제학자 앨리슨 슈리바스타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독립직함이기보다는 네.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나 자동화 아키텍트 같은 기존 직무 설명이 그냥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직무 기술서에 한 줄 추가되는 느낌? 그렇죠. 통계적으로 막 유의미하게 추적될 만큼 많은 채용 공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인커뷰잉 아이오의 CEO 얼라인 러너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온라인에서는 엄청 뜨거웠는데 실제 채용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기술 배경이 없는 분들한테는 AI라는 되게 매력적이고 또 고수익 분야로 들어가는 약간 지름길처럼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코딩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의 이야기랑 실제 채용 시장 사이의 간격이 꽤 컸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이건 앞으로 AI 관련 직업 트렌드를 볼 때도 좀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론트 엔지니어링이 기대만큼 큰 시장이 아니었다면 진짜 AI 관련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네, 그 러너가 인터뷰잉 아이오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한 추세를 보여줬어요. 오, 어떤 거죠? 지난 2달 동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의 면접 수요는 그대로인데 머신러닝 엔지니어에 대한 모의 면접 수요가 3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3배나요? 와, 머신러닝 엔지니어. 네, 그러니까 LLM을 그냥 활용해서 질문하는 사람보다는 LLM 그 자체를 설계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 아, 모델 자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신호죠. 이건 확실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는 결이 다르네요. 이건 뭐 수년간의 개발 경험도 필요하고 훨씬 깊은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멜로우 벤처스의 팀 출리라는 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 AI가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막 대량으로 만들기보다는 네. 기존에 하던 일, 그 업무 방식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 새로운 직업 창출보다는 기존 직업의 변화. 이게 더 크다. 네, 물론 그렇다고 코딩 배경 없는 분들에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하는 걸 돕는 경영 컨설팅 같은 분야요. 아, 컨설팅이요? 네, 실제로 인디드의 AI 관련 직무 공고 중에 한 12.4% 정도가 컨설팅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오, 꽤 높은데요? 그렇죠.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결국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짧고 굵었던 이야기는 AI가 세상을 바꾼 방식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막 쏟아내기보다는 기존 역할을 변화시키고 또 더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강력한 사례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럼 뭘 붙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점점 더 많은 업무 영역에 이렇게 스며드는 미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특정 기술 전문성 말고 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해질 보편적인 역량은 과연 뭘까? 아, 어떤 기술 하나 배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능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